2023년 방문요양 평가 교육을 맡게 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에 앞서서 짧게 제 소개부터 하고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을 돌면서 평가 교육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이 아마 오프라인 마지막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이제 4년 정도 되고요. 지난 평가, 지지난 평가 계속 서류는 잘 받았는데, 지난 20년도 평가에는 서류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킹복지로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 이름보다 킹복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소개를 할 때 닉네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케어 매니저 최고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는 짧게 마치고요. 오늘 교육을요,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도 되고 떨리는 이유가,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오늘 교육을 들으시러 오신다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멀리서까지 오시는데, 제가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인 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많은 부분을 전달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지표 설명에 앞서서 잠깐 간추려 볼 텐데요. 우리 평가가 2월부터 시작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11월 30일까지 10개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우리 평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받을 것이다 하는 기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이 컨택을 기억했다가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끝자리는 짝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홀수 기간에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고 후에 이제 일정은 다 조율을 하셨을 거고요. 우리 기간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다들 검색을 하셨죠? 롱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정도는 이렇게 올해부터는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물론 지표 뒤에서 다 나오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주요 신설 항목 서식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주요 신설 항목 서식은요, 우리가 2023년부터 준비를 해두어야 하고 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충처리 대장, 지침, 인권침해 대응 지침, 그리고 인권침해 교육 일지가 필요하고요. 다 같은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규정의 개요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게시를 하셔야 해요. 우리 운영규정이 있는데 하셔도 따로 게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급여 제공 직원 변경 모니터링과 급여 제공 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계획 결과 모니터링, 그리고 제공 직원 변경 모니터링, 이런 이름이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임시로 달아놓은 그냥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다 담고 있다면 이 명칭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종사자 직무 만족도 우수 사례까지 이렇게 신설 항목 서식이다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공통 주요 변경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년도 22년도까지는요, 21년도 1월 30일에 우리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했다면 23년도 원래 같으면 1월 29일까지 하고 플러스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22년도에는 1월 30일 날 작성을 했다면 23년도는 어떻게 변경되었죠? 회계 연도 기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회계 연도라는 건 23년도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지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이를 폭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시되 누락되어 있어도 크게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쯤 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뀐 게 총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낙상, 욕창, 인지, 그리고 욕구 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쓰기 싫어하는 계획서. 네,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다 출력해서 우리 정부 파일, 그리고 어르신 파일에 다 꽂아놔야만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지케어 쓰시는 기간, 케어포 쓰시는 기간, 전산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 실무를 하잖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산으로 꼭 보여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서류로 해서 그것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전산을 열었다가 조금 보여주기 싫은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관은 너무 잘해. 그냥 완벽해. 종이도 아깝고 잉크도 아까워 하는 기관들은 전산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서류 점수가 중요한 게 맞죠? 맞는데요. 그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수급자와 종사자 면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손드셨던 이 기관들은요, 우리 서류는 서류대로 준비를 하시면서, 자, 오늘 제 교육을 들으셨다면 듣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종사자와 수급자 교육을 돌입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 평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왜 지금 평가 받으러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들으러 오셨을까요? 자, 우리 방문 요양은요, 일단 예전 같으면 누구네 엄마가 어디서 센터 한다더라, 아름아름해서 거기 센터 하니까 거기 그래 해서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모시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엄청 스마트 하시고요. 보호자님들도 많이 젊어지셨어요. 연령대도. 그래서 누구네 엄마가 한다더라 하면 검색해 보시죠. 자,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그리고 롱텀에 검색하십니다. 자, 우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일단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1년도 하반기까지는 A 받은 기간 중에 따옴표나 가로 그리고 A 플러스 이렇게 기호를 넣어주는 그런 기관들이 A 받은 기간 중에 우리 그 지역구에서 제일 먼저 떴습니다. 평가 점수랑 관계없이 A만 받으면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도 모두 알고 있죠. 지자체에 가서 기관 막 명칭을 변경하시고 많이들 해보셨죠. 지금 막 끄덕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공단에서요. 소수점 뒷자리까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제일 잘 받은 기관이 맨 위에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거 보고 수급자 어르신들, 보호자들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들어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들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9년도 10월부터 어떻게 시작됐죠? 갱신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년 갱신제 안에 있는데요. 갱신을 해서 잘 받아야 또 사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제를 보시면 그 항목 중에 설치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평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잘 받아야 하구나 라는 부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평가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파트는 세 가지로 나뉘고 시간은 두 번, 1부, 2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평가지표 기관이라고 하면 서류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사자, 세 번째는 수급자 현장평가를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서류예요. 그쵸? 그래서 서류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자, 평가지표 기관 유의사항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일이 평가예요. 내일 우리 기관에서 평가가 나와요. 그럼 여기 안 오셨겠죠? 네, 내일이 평가인데요. 그러면 오늘은요, 다 준비를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서류가 어디에 어떻게 꽂혀 있는지 동선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밤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머리가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전날에는 모든 걸 끝내시고 자, 우리 서류가 어디에 위치한지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미비한 서류가 있어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우리 대표님들, 센터장님들 앉으셔서 이렇게 서류를 보시다가 우리 이거 사료이 약간 애매한데 하시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우기지 마시고 우리가 애매하다고 하면 공단 담당자는 더 애매할 수 있죠. 애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인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비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점수를 다음번에는 좀 참고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시고 메모하세요. 네, 그러면 다른 애매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시는데 유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개인정보 문서 잠금 장치 외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센터장님 대표님 책상에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서류는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싹 다 캐비넷에 보관해 주세요. 당일은.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평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일주일 이제 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수급자 들어온다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인정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평가 끝나면 다음날 가서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문제예요.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 싹 다 캐비넷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제가 몇 회간, 단연간 평가를 받으면서 느낀 그냥 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떨리잖아요. 너무 떨리죠. 아침에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정신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와요. 평가단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단이 오기 전에요. 아로마향 은은한 거 하셔서 준비하셔서 평가단 코앞에 놔두지 마시고 안 보이는 데다가 향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전에는 평가단이 그 김영란법 때문에 막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놔두면 안 먹습니다. 이런 평가단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삼다수 딱 갖다 놓으시고요. 평가단 3명 올 수도 있고 2명 올 수도 있어요. 3개 딱딱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 센스는 조금 발휘하시면 들어왔을 때 사람인지라 기분이 좀 좋게 평가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 현장 팁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럼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가겠습니다. 자, 예전 20년도 지표에는요. 지표 1번이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으로 2점이었는데요. 1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짝꿍인 급여 제공 지침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자, 운영규정은 1점이고요. 제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교육을 할 때 이 지표를 읽어드리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가져가셔서 뽑아 오셨잖아요. 가서 읽으시고 저는 핵심만 짚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표 1번 운영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23년도에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해야 돼요. 20년, 21년, 22년, 23년, 4년치죠. 운영규정 이거 다 비치해야 하나요? 자, 아닙니다. 23년도 운영규정만 비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23년도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냐면요. 이 운영규정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요.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월 이용료, 수가, 한도 등이 있죠. 이 부분은 항상 매년 바꾸셔야 한다 라고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자, 신원 인수인이 뭘까요? 네,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규정에 신원 인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보호자라는 단어가 있다면 신원 인수인으로 고쳐주실 것.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우리 표준약관 쓰는데요. 거기는 신원 인수인이 아니고 보호자잖아요. 그것도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표준약관은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오셨죠. 안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는 평가를 보기 위해서 자, 보호자 대신에 신원 인수인이다. 신원 인수인이 누군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호자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센스는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2번 기간술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2번 기간 되게 많으시네요. 2번 기간은 3번 기간과 다르게 분기별로 뭘 하셔야 하죠? 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 운영규정 직접 만드는 기관이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될까요? 네, 그쵸? 운영규정은 다 받아서 우리에 맞게 수정을 하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운영규정 가지고 오셨는데 3번 기간에 늘 A를 받는 기관에서 운영규정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2번 기간이에요. 2번 기간에 맞게끔 조금 수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평가단이 오면요. 우리 보통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 사회복지 선생님 아무리 많아도 3, 4명이죠? 더 있나요? 저희는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평가단이 2명이나 3명 오면 1대1 전담을 들어갑니다. 전담. 자, 한 분은요,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자다가 툭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한 분은 운영 규정을 급여 제공 지침을 담당하시고요. 다른 한 분은 어르신 파일에 대한 내용들, 직원회의, 사례회의 뭐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운영 규정은 평가단이 처음 와서 끝까지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정말 A++++급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해 놓으셨더라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하니까. 네, 이해되시죠? 저 기간은 운영규정 만점 받고 기간평가 저기 가상금 나온다던데 왜 우리는 똑같은 거 썼는데 왜 이래요? 하시는 기간 간혹 있거든요. 내용에 대한 숙지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직원회의입니다. 직원회의는 3점이고요. 자, 2023년 1월 1일부터 필수사항의 결과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2월 달에 직원회의까지는 결과가 없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회의부터는 결과가 들어가야 해요. 나눠드린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결과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항목 예시를 제가 그냥 많이 알려드리려고 적어놓은 건데요.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 2-3줄 정도는 더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직원회의는 직원회의록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봅니다.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드렸던 그 자료 안에 직원회의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직원회의는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 수급자가 100명이에요. 저희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사항 100명인데요. 이 100명 중에 선생님이 100명 중에 100명이 계시면 이 100명 중에 5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관이 어떻습니까? 이 강연장처럼 엄청 넓나요?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 번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셔야겠죠. 자, 1차에 25분, 2차에 25분, 3차, 4차 이렇게 25분씩 배정을 해놓고요. 1차에는 다 오셔서 100%예요. 2차는 덜 오셔서 30%,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겠죠.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총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50%가 결정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월 모든 직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라고 보시는데요. 자, 지금 3월 며칠인가요? 네, 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한 이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럼 이분은 여기 포함되나요? 네, 됩니다. 이번 달에 모든 직원 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50%라는 기준을 우리가 누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60-70% 정도 맞춰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회의 일시, 장소, 내용, 결과 중요하죠. 1월 달부터 결과 챙기시고 참석자 명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서명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서명 필수 아니에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필수 아닙니다. 그래서 참석자 명만 들어가 있어도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회의는 늘 적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일에 어떻게 반영해요? 내용이 너무 없는데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자, 2020년도에는 뭐가 터졌나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대구였잖아요. 제일 먼저 맞았잖아요, 매를. 그때는 마스크를 사기도 힘들어서요. 막 보건소에 줄 서 있고 홈플러스 막 뛰어가면 매진 막 이랬어요. 그때 마스크 많이 샀었고 조금 지나니까 자가진단 키트기 많이 샀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죠.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어떻게 끼고 가요?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마스크가 풀렸어요. 기관에서 마스크 사서 복지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에 전달에 넣으시고 건의하시죠.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해요? 사서 영수증 첨부해서 복지 포상으로 선생님들께 드렸다. 자, 그럼 첫 번째 1년은 이렇게 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 댁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울은 아무래도 좀 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있는 달서구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임대 아파트는 그래도 빵빵하게 트시는데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안 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일 이렇게 까치발로 설거지 하다가 발 시렵다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대표님들이라면 선생님들이 이런 안건을 주신다면 어떻게 복지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털신, 네, 실내화, 그리고 수면 양말 이런 것들 하시겠죠. 어떻게, 어떤 통장으로? 운영비 통장에서 결제하시고요. 그리고 영수증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 내역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연도에 평가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 건 연일을 반영 안 하셔도 되죠. 안 하셔도 되고 평가단이 9월에 왔으면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네, 하시고 다음 평가 때는 준비 안 하셔도 되죠. 올해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언제 알려주냐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요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보통 자제분들도 그렇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짜요. 그쵸? 근데 건강검진을 해야 하죠. 예, 연일에.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로 하시겠죠. 여기서 오셔서 내가 이거 받는 돈으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데 나한테 건강검진을 돈 내고 하라 해? 그냥 다음 달에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자, 통 크게 기관에서 복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복지 들어가고 연일에 되고 또 어떻게 되죠? 뒤에 건강검진 점수도 받고요. 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풀겠습니다.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직원들한테 여행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 20만 원 하시고 그리고 근로자가 10만 원, 나라에서 10만 원 하는 제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나 뭐 이렇게 요즘 날씨도 좋은데만 하면은 복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건 여기 넣으셔도 되고 복지 포상에 넣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사 선생님들한테 40만 원이에요. 10만 원 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만 원 시원하게 쏘시고요. 10만 원 나라에서 지원 받으셔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약관 같은 게 있습니다. 보관해 두시면 돼요. 그 운영 규정에 넣으셔도 되고 연 1회거든요. 그러면 그 기차 타고 영화 보고 펜션 예약 다 됩니다. 네, 요거는 꿀팁으로 저는 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성 팁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꼭 있으셔야 해요. 이런 경우 애매합니다. 12월에 회의를 하고요. 1월에 반영을 해요. 애매해요. 그쵸? 연일에 반영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모든 건 12월 안에 끝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 직무교육 때 저는 항상 갔거든요. 직무교육을 토요일 날 했잖아요. 이제 직무교육이 중단된 건 아시죠? 네. 2023년부터는 아닌데요. 그때 저는 항상 갔어요. 간식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막 일회용 팩에다가 다 준비해서 가서 격려했어요. 선생님들 뭐 오늘 직무교육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진도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선생님들이 엄청 사기 진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좋으신 안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의 결과까지 있으셔야 하고 도침 자료에 영수증 원본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회계 처리하셔야죠. 원본은 거기에, 복사본은 여기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표 3번 경력직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내 손자가 지금 컸는데 우리 딸이 보기 너무 힘들어서 손자를 보러 가야 합니다. 라는 정말 최우수 베스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손자보다 우리 기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안 붙잡혀요. 경력직은 갈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가 단위 조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